오늘은 풍수지리 시간입니다. 근데 풍수지리를 알라 그러면은 도대체 기란 무엇인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풍수지리를 떠나서 동양학을 알라 그러면 이 기가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더라. 그런데 이게 재미가 없고 어렵죠. 그래서 뭐 이걸 내가 촬영을 해도 볼 사람이 있겠나 싶은데, 그래도 기록을 남겨 놓는다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내가 쓴 풍수지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 쓴 내용을 갖다가 그냥 쭉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기란 무엇인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삼라만상은 모두 기이고, 기라는 건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말합니다. 기이고 기의 작용으로 생주임해를 한다. 기가 모이면 삼라만상이 되고, 삼라만상이 흩어지면 기로 돌아간다. 기는 천지인간 상호 긴밀히 교류하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예가 대학 수능일만 되면 춥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보다 날짜를 앞으로 확 당겼는데도 여전히 춥다. 수험생과 그 부모 등 수십만 명이 동시에 덜덜 떨고 있으니 어찌 하늘과 땅을 움직이지 않겠는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질 때 좋은 기가 나오고 산나만상이 번영한다. 우리 그 수능일 옛날에는 참 수능일이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날짜를 확 당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춥더라. 추운 날도 있지만 추운 경우가 많죠. 이건 이제 나비 효과라 그러고, 또 뭡니까? 함경에서는 이 우주가 중정무진 인드라마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늘과 땅, 인간은 상호작용을 하더라. 우리가 기우제를 지는 거에 대해서도 옛날에는 허무맹랑한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현대과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지인이 교감을 하는 거죠. 기란 태초의 우주, 즉 혼돈에서 기가 싹 터서 우주 대폭발을 이야기합니다. 음양오행의 특성을 지니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 없는 불생불멸로 어느 곳이든, 반응 신경을 참고해 보면 좋습니다.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의 상태로 있다가 기의 움직임과 상호 섞임과 조합을 거쳐서 인간 등 삼라만상 유형의 상태로 변형되어서 성주 개공의 과정을 되풀이한다. 동양에서는 삼라만상을 모두 기의 작용으로 보고 우주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우주론, 인간 성품의 근원과 마음의 작용을 분석하는 성정론, 풍수지리의 음택 양택에 따른 기륭화목론, 한의학의 건강론 등으로 나누어 연구 발전시켜 오고 있다. 원불교에서는 기를 원기, 정기, 정일지기, 호연지기, 도기, 중기, 영기, 진기, 치기, 대원, 정기 등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기가 무엇이고 어떤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근사록에 잘 나와 있다. 기는 음양, 허실, 강유, 강하고 부드럽고, 동정,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동정의 근본이고, 출발로
우주의 무한한 공간에 가득 차 있으면서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날라 퍼진다. 이 기 중에서 맑고 깨끗하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가서 양이 되고, 흐리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 음이 된다. 음과 양이 서로 감응하여 비, 바람, 서리, 눈과 삼라만성이 된다. 이 기가 음양 오행으로 순환하여 섞여지고 오르내리고 왕래하면서 사람과 만물을 각각 다른 형태로 만들어낸다. 즉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현상은 모두 기의 작용이다. 관상학에서는 정, 기, 신 이 모양을 만든다고 본다. 즉 기란 우주 공간에 형체가 없는 무형의 빛, 소리, 파장, 에너지 등으로 존재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서양에서는 크게 에너지라고 하며 세부적으로 전자, 전기, 소립자, 미립자, 중성자 등을 의미한다. 최근 현대과학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등 물질 에너지의 물질 에너지 외에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우주를 구성하는 에너지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4%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96%는 분명히 존재하나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그중 여기 밝혀지지 않은 96%를 말하죠. 그중 암흑 에너지가 약 72%를 차지하며 반중력 또는 팽창력을 가진 에너지로 보고 있다. 이는 우주가 빅뱅 이후 현재 가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 암흑 물질은 약 24%를 차지하는데 강력한 중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대로 자연계 즉 우주 밖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에너지와 질량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량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기이고 질량이다. 반야신경처럼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다. 지루하시죠? 우주 공간은 공허하고 깊숙하여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라만상이 이미 그 속에 다 갖추어져 있다가, 즉 기가 진공 묘유의 상태로 있다가 시공과 조건의 인연이 맞으면 유형이 되어 여러가지 모습과 작용을 하는 등 계속 진화하려는 성질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때가 되면 본래 있던 공화 자리로 돌아가려는 환원성을 가지고 있다. 공에서 연기를 했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기는 중중무진 인다라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기법에 따라 성주개공의 과정을 거치며 영원히 순환을 계속한다. 음양오행은 기의 최소 단위로 시공간마다 강약, 밀도 등이 각각 다르게 분포되어 있다가 서로 불교의 중도와 주역의 대대 논리, 이 대대 논리라는 게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상색, 음양이 서로 상생하기도 하고 상극을 하기도 하고 서로 상보 관계이기도 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역의 대대 논리의 관계와 작용을 통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고 이들은 재해무상으로 상생, 상극, 삼보 관계와 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기에
성주개공,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과정을 겪으며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돌고 돈다.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된 기가 모이면은 무기물이나 생명체를 이루고 번영하고, 무기물이 흩어지고 생명체가 죽으면 다시 기로 분산된다. 기가 사람 형태로 모이면 사람이 되고, 무기물이나 동식물 형태로 모이면은 무기물과 동식물이 된다. 하늘의 검은 전기와 땅의 누른 전기가 만나서 만물을 낸다. 만물을 만들어낸다. 이들이 서로 만나는 원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리고 기의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우주 변화의 원리 저자인 한동석은 천기를 보고 알려면 하늘이 아니라 땅을 봐야 한다. 하늘의 위치는 땅에 나타나기에 땅을 보면 하늘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역추적할 수 있다. 즉 지상에 나타나는 동식물의 많고 적음을 보고 어떤 기운이 하늘에서 우시한가를 역추론하면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지상에 딱정벌리가 많으면 하늘에 쇠기운이 많다는 거고, 진해가 땅에 많으면 그거는 하늘에 화기운이 많다는 거고, 지렁이가 땅에 많으면 그건 하늘에 흙의 기운이 많다, 토의 기운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걸 갖다가 땅에서 나타나는 동식물의 많고 적음을 보면은 지금 하늘에 어떤 기의 상태가 있는가, 어떤 기가 강한지 이걸 갖다가 역추적하여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땅은 하늘에 매여 있죠. 근사록에서는 즉 생명을 말합니다. 물이 처음 생겨나면 기가 나날이 더해져서 번성하게 한다. 즉 생명이 자랄 대로 자라면 기는 나날이 되돌아가 흩어지고 없어진다. 기가 이런 것을 신이라 하는데, 이를 별신의 뜻이고, 기가 다시 흩어져 본래로 돌아가는 것을 기라 하는데, 이것을 돌아갈 기라는 뜻이라고 했다. 풍수지리에서는 천기는 뭐냐 하면은 햇볕, 별기운, 우주 및 공간 에너지, 산소 등 공기, 천둥과 번개, 바람,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천명, 아카시 레코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천기 플러스 지기는 자기장, 지전류, 화산폭발, 지열 등 땅에서 나오는 기운, 또 치화자원 등 땅속에 있는 모든 것, 또 동식물 등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 음식물, 플러스 수기, 물의 기운은 뭐냐면 비, 식수, 해류, 태풍 등 물에서 직접 나오는 기운, 물속에 있는 모든 것, 물고기, 전기, 수소 등 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혈체는 땅속에 흐르는 지기가 뭉친 곳으로 혈체를 좀 더 넓고 크게 해석하면은 결국 천기, 지기, 수기가 융합되어 뭉쳐진 장소로 우주 탄생과 빅뱅이 이루어지는 특이점과 같고, 블랙홀과 화이트홀이고 유교의 성, 불교의 공과 죄의 태극과 같고, 공간 에너지가 밀집된 곳이고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풍수지리 고전인 금난경에서는
음양의 기는 내뿜고 흩어지면 바람이 되고 하늘로 오르면 구름이 되고 땅으로 떨어지면 비가 되며 땅속을 돌아다니면 생기가 된다. 흙과 물은 기의 몸으로서 흙과 물이 있는 곳에는 기가 있고 기가 있는 곳에 흙과 물이 있다. 외기, 바깥의 기는 겉으로 형체를 만들고 그 속을 음양오행의 생기가 돌아다니다가 발하여 만물을 만들고 길러낸다고 했다. 우주의 수미산에서 발현한 신령한 기운이 히말라야 산에서 지기로 바뀌어 중국 곤륜산, 한반도 백두산, 금강산, 태백산, 팔공산, 지리산 등을 거쳐서 내려와 백두대간에서 파생된 산줄기에서 최종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꽃과 열매라 그 얘기는 명당입니다. 나뭇가지 끝에 열린다. 키가 어디에 맺히느냐 하면은 이게 꽃과 열매가 어디에 맺히느냐 하면은 나뭇가지 끝에 맺히죠. 고구마도 어디에 달립니까? 땅콩도 어디에 달립니까? 수박도 어디에 달립니까? 줄기 끝에 달립니다. 우리나라는 반도로 대륙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형국이죠. 그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 같은. 그래서 여기에 대륙의 모든 기가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기가 강해서 사람들이 기도 세고 신령스럽고 똑똑하고 또 동식물들은 영양가가 많죠. 맛있고. 인간의 몸에는 원기, 정기, 진기가 있다. 원기는 모태로부터 받은 원천적 기운이고 정기는 음식물과 호흡을 통해 만들어지는 후천적 기운이며 진기는 정신 수양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간은 우주의 자기, 땅의 지기, 물의 수기에 둘러싸여 원기, 정기, 진기를 받고 만들고 사용하다가 때가 되면 기가 흩어져 죽는다. 그리고 질병을 일으키는 외부에서 오는 나쁜 기가 있다. 남자는 섹스와 정액을 배출하는 데 기를 가장 많이 쏟고 여자는 월경과 출산을 하는데 기를 가장 크게 소모한다. 남자는 뭡니까? 섹스와 정액을 배출하는데 가장 기를 많이 쏜다 그러죠. 거기 생명이 들어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덜 써도 안 되지만 너무 많이 써도 생명을 단축하더라. 여자는 어디에 기를 제일 많이 씁니까? 매달 하는 월경하고 출산하는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게 되더라. 우리 몸도 경역을 통해 기가 흐르고 있으며 7개의 차크라에 기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에너지와 심신을 컨트롤한다. 한의학 고전에서는 경락이 근육과 내장은 물론 모든 인간 신체 부위에까지 뻗쳐 있고 이를 통해 기가 흐르면서 인체가 살아 움직인다. 경락이라는 혈과 기를 운행시키고 음양을 통하게 해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 몸에 영양을 공급한다고 해나왔는데 북한학자 김용하는 세계 최초로 생명체가 가진 에너지가 경락이 뭐냐 하면은 신경과 혈관 등의 순환계 내에 있는 한 가닥의 다른 순환계 일명 봉황감입니다. 북한학자 김용하는 세계 최초로 생명체가 가진 에너지가 경락을 통해 흐르고 있고 이 맥간을 통해 흐르는 고에너지의 화학물질과 전기가 기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더 나아가 나는 이 경락이 실제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오늘은 풍수지리를 알기 위해서, 동양어를 알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도대체 길은 무엇인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답답하고 재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알고는 가야 되겠죠.